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밀항설 김봉현 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. 라인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보석 상태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치기 전에 법원은 김 씨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했던 통신영장 1건도 기각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.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김 씨 보석 취소 신청을 받고도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김 씨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하기도 했다.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사건의 핵심인 김 씨는 수사기관이 체포하기 전에도 장기 도피하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 영장 기각,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.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씨를 지명수배했지만 이날까지 체포하지 못했다.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도주에 앞서 휴대전화 유심, USIM 가입자 식별장치를 조카 것으로 바꿔 넣는 등 추적을 어렵게 해뒀다. 면서 중국 등 제3국 밀입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. 검찰은 지난 12일 김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. 김 씨는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,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.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피했다.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. 체포 직전 부산에서 밀항도 시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않아 실패했다. 도주 중에 현금 60억 원을 여행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다녔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 가방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도 했다. 현금 60억 원은 5만 원권 12만 장으로 무게가 120kg에 이른다. 검찰은 2020년 5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. 그런데 법원이 작년 7월 김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.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. 면서 김 씨에게 보증금 3억 원, 전자 팔찌 착용,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걸었다. 검찰은 김 씨가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김 씨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김 씨는 2017에서 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.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.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에게 35억 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.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가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고 한다. 김 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.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. 법원이 지난달 28일 보석 관련 신문을 했지만 결정을 미뤘고 결국 김 씨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. 법원은 김 씨의 도주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나서야 보석을 취소했다. 한편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A 부장판사와 김 씨의 변호인 B 변호사, 전 남부지법 부장판사 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. 두 사람은 2012에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. 한 법조인은 도주 전력이 있고 밀항 관련 증언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3차례나 기각한 것을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 씨 변호인과 영장 기각 판사가 학연, 근무 인연 등이 있으니 봐주기 의혹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. 비 변호사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.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오늘의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. 양부 인사하고 곧 보자.